네, 이번 주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도 그렇고 장이 계속 하락하고 뭐 지지선 무너진다는 얘기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좀 불안하셨을 텐데 이번 한 주 좀 정리해보고 다음 주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시장이 불안해했던 게 4월 CPI 미국에서 나오면서였거든요. 시장 기대보다 좀 높게 나오고 근원 물가도 좀 높게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좀 불안해했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생산자 물가 PPI도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인플레는 하반기 되면 이제 지금이 거의 정점 부근을 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반기가 되면 지금보다도 수준 자체는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이 8.3%였으니까 하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대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 관심 이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주가 움직임 자체, 그러니까 최근의 전체적인 경제 변수의 움직임 자체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 물가만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지금 시장에서 물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가 무슨 뭐 이렇게 좀 높아서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물가 때문에 경제 전체가 움직이거나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럴 정도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보면 시장도 물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좀 관점을 여러 개로 좀 분산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은 이 정도 물가 수준은 지금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 견딜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얘기신가요? 전체적으로 지금의 8%대 물가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네. 근데 이제 하반기 들면 지금보다도 물가가 절반 수준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물가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시장이 계속해서 물가 쪽에만 계속 연연해하고 8.5, 뭐 8.4 이 수치만 그런 보고 있다. 모습인데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시장 전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일단 하반기에는 물가 지금보다는 수준은 꺾여 있을 게 분명하니까 그 부분을 더 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현재 물가를 나타내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죠. 예. 지금 빅스텝이라고 하는 0.5%가 한 2달 정도 더 있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자이언트 스텝은 할까 말까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겁니다. 아, 네. 예, 그 왜 없냐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의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에서 더 큰 문제는 지금 물가가 높다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도 하반기에 갈수록 그 경기가 좀 더 나빠진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으로서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번 그 5월 달에도 당초의 예상은 이번 달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보다 더 커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카드를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0.75%포인트 인상은 없고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그 얘기한 대로만 한다면 네. 6월, 7월 달에 0.5%포인트씩 2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0.25%포인트 금리 인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연말 되면 2.75나 3.0%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2014년서부터 2018년도까지 금리를 인상했을 때의 그 마지막 그 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부담이 되는
금리 수준 이거는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 부담이 되는 금리 수준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강력한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올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에는 항상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서도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을 잘 조절만 해준다면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경기가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둔화된다라고 하는 건 올해 연간으로 따졌을 때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1% 내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나오는 효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물가도 떨어뜨리지만 경기도 나쁘게 만드는 그런 그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게 일단 뭐 올해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까지는 보면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를 올리고 이러는 그 효과들이 계속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사라져버린 상태잖아요. 거기에다가 오랜 시간 동안 경제를 굉장히 그 관리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네. 경제의 자율적인 힘 자체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전체적으로 따지면 0%대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그런 정도의 경기 둔화는 지금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제도 뭐 미국 시장 그저께도 많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네네. 그게 표면적으로는 뭐 물가가 굉장히 높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5월 달에 주가가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은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 얘기를 때마침 잘해 주셨으니까 이게 그러면 바닥일 것이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것이냐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제일 큰 관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한국 증시는 조금 조정을 빨리 해서 버티고 있었다라고 봤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조정폭이 내려와 버렸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제 특히 하락하고 한 거는 네.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투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네. 100포인트 내외 정도가 아닐까.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의 바닥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8년도, 17년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2,600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기업 이익이 사상 최고가 나왔고 작년도에 기업 이익이 그때만큼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때 이제 주가가 2,600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 경기도 괜찮은 형태였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 2,600포인트였던 주가가 1,900포인트 정도까지 1년 내에 하락을 하거든요. 네네. 그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26%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작년도 7월 달서부터 어제까지 주가 하락률이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때보다도 주가가 더 밀고 내려올 거냐. 어제 분위기만으로 봐서는 네네. 당연히 그렇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2018년도에도 그렇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크게 밀고 내려갈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라 그러더라도 아직까지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네네. 유동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주가가 2,250포인트였고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9,500포인트였습니다. 네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주가가 2,550포인트였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주가에 비해서 30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그저께 저점 따지면은 대략 한 1,50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 부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짧게 짚어주신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네. 관심 있게 봐야죠. 최근 주가의 하락은 미국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경기가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이번 한 주 정리했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챙겨야 될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